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세종시 고운동에 어젯밤 9시부터 시간당 66mm의 폭우가 기록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어젯밤 10시 40분부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의 양은 세종시 고운동이 77.5mm로 가장 많았고 공주 유구가 73.5mm, 아산 72mm, 예산이 69.5mm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소방본부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비 피해 신고 58건이 접수됐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 충남 남부 지역에 10에서 30mm,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3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이어지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어제 하루에만 130여 건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에 있는 보가 유실돼 주민이 고립되는가 하면 차량에 물이 차는 사고가 잇따라 운전자가 긴급 구조됐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공주시 신풍면의 한 마을. 마을 사이를 잇던 보의 일부가 무너져 내려 불어난 하천물이 범람했습니다. 70대 노인이 홀로 사는 주택이 고립됐고 주변 논밭에도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도 못 건너가. 논이 물이 쳤는지 어쳤는지 모른단 말이야. 대전 도심에서는 마른 비로 하상도로에 하천물이 넘치면서 출근길에 나선 SUV 차량이 침수돼 40대 운전자가 구조됐습니다. 많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 쓰고 나서 물이 막 올라왔으니까 차는 뭐 엔진까지 물이 먹었대요. 비슷한 시각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장대비에 건물 안에 물이 새고 승강기가 고장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리고 엘베도 못 이용하고 주민은 2층에 사시는데 세탁실에서 그렇게 연유가 되고 있다 해서 마른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보령에서는 산사태로 주택 일부가 부서져 이재민 2명이 발생했고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논산에서는 주민 12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와 주택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빗물이 차오르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3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추가 비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2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된 충청권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지하차도가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내일까지 다시 많은 장맛비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대전시 서구의 한 노지 캠핑장. 자갈과 모래가 깔려있던 캠핑장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천막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기 직전입니다. 2개 초소는 지금 천막을 철거했고 1개 초소는 지금 무너져 있어요. 대전 도심을 흐르는 갑천물도 불어나 산책로가 물에 잠기고 운동기구 위에 하천물에 떠내려온 나뭇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공주의 한 지하차도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차도에 배수구가 막히면서 물이 빠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부터 통행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많이 왔어요. 막 아까부터 몇 번 쏟아졌어요. 경찰도 오고 뭐 급해 여기 와서 막아놔. 지난 주말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많게는 2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전 복수교와 인창교, 금산 문암교에는 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고령댐은 초당 15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고 공주보와 백제보도 수문을 완전 개방한 가운데 대청댐은 오늘 오후부터 수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동안 잠잠해졌던 장맛비는 오늘 오전부터 다시 시작돼 30에서 80mm가 더 오겠고 많은 곳은 120mm가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에 착수했지만 해당 의원이 지난 5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징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고 공판이 오늘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절차상 문제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 반도체 등은 기존 40%에서 60%로 높이고 세액 공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넘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2년 뒤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지휘할 시도당 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큰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첫 만남을 가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쯤 선출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 4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을 하겠다며 빠르게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당 역량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2년 뒤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연이어 치러지는 만큼 지금부터 함께 힘을 모아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위원장 모임부터 정례화하고 당협위원장과 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등으로 확산시켜 당원들의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조직을 더 강화하고 또 홍보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해서 앞으로는 승리하는 정당, 승리하는 충청이 될 수 있도록.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의 지역별 순회 연설 일정에 맞춰 다음 달쯤 각 시도 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전은 황운하 의원의 탈당으로 지난 3월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장철민 의원이 꾸준히 출마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또 출마를 고민 중이던 박정현 의원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결심을 굳혔다며 공모 일정이 나오는 대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은 현역 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 간 경선이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문진석 의원과 박정현 부여군수, 원외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이 거론됐으나 현역인 문진석 의원 추대로 굳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이달 안으로 후보 공모가 진행되고 다음 달 중순쯤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가 반환점을 지나 내년이면 빠르게 선거 분위기로 돌입하게 되면서 충청 정가도 체제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시범 운영과 미래직업교육센터 개소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순직한 대전 용산초 교사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고 이딴 교사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감찰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다음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설 교육감은 지난해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교사의 연가나 병가 사용을 제한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027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대비해 도내로 성지 순례를 오는 교인들을 위한 호텔 건립을 추진합니다. 김태훈 충남지사는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때 많은 외국인들이 성지가 위치한 충남을 찾을 예정이지만 머물 곳이 없다며
대회 개최 전까지 호텔에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에는 교황을 비롯해 많게는 80만 명의 교인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산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24시간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는 재난 상황팀을 신설했습니다. 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예방조치와 초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충남도, 행안부 등과 비상상황 대비 공동 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집중호우나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재난이 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댐 방류량을 결정하는 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하천 주변 CCTV 감시는 인공지능이 맡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댐 아래로 초당 25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대청댐. 수자원공사는 오늘 오후 추가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배인 1,250톤을 추가로 방류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해봤습니다. 하류에 있는 세종시 도심 하천 수위가 올라가긴 하지만 제한 수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댐에서 방류되는 수량과 예상 강우량 등 각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하류 수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로 금산군 등이 큰 피해를 입은 뒤 서둘러 개발한 첨단 기술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댐에 방류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시나리오를 여기서 사전에 모의를 하고 시설물들의 어떤 방류 조건이라든지 의사결정 조건들도 감안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공사는 또 하천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많은 CCTV를 확인하는 데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물 영역을 감지해 홍수나 침수 위험 등을 파악하고 출입이 제한된 하천 등지에 보행자가 나타나면 즉시 알려주는 겁니다. 공사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세종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수해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홍수나 이게 우려될 때 AI 기반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요.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후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재난 대응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남도가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 전체 마을 5,899곳에 세이프존을 지정해 1마을 1대피소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재해 취약계층 19,000여 명을 위해 안전파트너 9,200명을 연결하고 4,100여 대의 전담 대피 차량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0년 된 빈 면사무소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세종시의 사업이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1984년 지어져 35년 동안 사용하다 이전으로 사용이 중단된 옛 연동 면사무소 건물에 784제곱미터 규모의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이 과정에 예술인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마을 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였고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AI 가속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맞설 수 있는 고용량 고성능 AI 가속기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정명수 교수 연구팀은 차세대의 인터페이스 기술인 CXL을 활용해 GPU 메모리를 확장하는 기존 방식보다 메모리 읽기와 쓰기 성능이 2배 이상 빠른 AI 가속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규모 AI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